안녕하세요. 준비한 만큼 든든해집니다. 현명한 보험 설계, 보험의 정석 진행의 김미정입니다. 살아가면서 뭐든지 마음먹은 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막상 살다 보면 사람 일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마련입니다. 특히 건강, 또 불시에 닥치는 사고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서 내가 가진 지금의 행복을 잃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대비하셔야겠죠. 오늘 보험의 정석과 함께 하시면서 든든한 미래를 보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의 미래 설계를 도와드릴 전문가분들과 함께 보험의 정석 힘차게 출발합니다. 먼저 일부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화 전문가님 나와 계신데요.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선물 같은 보험 전문가라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죠. 오늘도 선물 같은 소식을 준비를 했으니까요.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9월의 마지막 금요일인데 오늘은 어떤 선물 같은 소식을 들고 오셨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자, 한 기사에 따르면 오는 2052년 5가구 중 1가구가 80세를 넘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만큼 고령화 사회가 정말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차 하는 사이에 우리 코앞으로 다가온 것 같다라고 실감이 좀 드는데요. 일부에서는 노후를 대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전문가님, 노후를 대비해야 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노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과연 우리의 노후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한 번쯤 아니면 계속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노후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아주 유용한 꿀팁을 오늘 전해드릴 텐데요. 우선 우리가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가 얼마나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 자료와 2023년도 자료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무려 필요한 금액이 43%나 증가됐다고 합니다. 40% 이상. 이 차이는 뭐냐면 최소 생활비, 우리가 노후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가 2018년도에는 184만 원이었다고 보면 2023년도에는 251만 원, 43%나 증가됐죠. 최소 생활비입니다. 그러면 그냥 적정 생활비는 얼마나 될까요? 적정 생활비는 2018년도에는 263만 원 정도 있으면 그냥 적당히 먹고 살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3년도 물가도 많이 오르고 해야 할 것들도 너무 많죠. 그래서 필요한 금액이 369만 원으로 100만 원 상당 올랐죠. 그러면 과연 우리가 노후에 이 정도의 269만 원 정도의 적정 생활비가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내가 일을 안 하고도 이 정도의 생활비가 따박따박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건 아마 자신하지 못하실 거예요. 저도 사실은 자신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은퇴 후에 준비 상황을 한번 볼까요?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아까 269만 원은요, 2023년도 자료였고요. 2023년도 자료가 없어서 2022년도 기준으로 제가 통계청 자료 기준으로 살펴봤더니 아주 2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340만 원 정도 되거든요. 필요 경비가 340 정도 되는 적정 생활비가 아주 잘 돼 있다. 1%. 잘 되어 있다. 7.7%. 보통이다. 38.7%. 이 보통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과연 내가 65세 이후에 노년기에 접어들면 하루에 얼마 정도의 연금을 받을지는 계산을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68.7%는 보통이다. 절반 정도 되죠. 그런데 나머지 절반 되신 분들은 잘 되어 있지 않다. 38.6%죠. 전혀 안 돼 있다도 14.0%예요. 이렇게 과연
340만 원 정도에 필요한 적정 생활비가 절반 정도는 그나마 보통 준비되어 있다고 믿고 계시고, 나머지 절반 분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이죠. 그러면 이분들은 과연 잘 돼 있다고 생각하시는, 뭐 보통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어떤 면에서 잘 됐다고 생각을 할까요? 은퇴 후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은 무엇인가? 나의 노후가 무엇 때문에 나는 노후 준비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할까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국민연금, 우리 모두 다 내고 있죠. 국민연금 33.7%, 그다음에 예적금 22.7%, 퇴직급여, 직장연금, 뭐 정부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기타 등등 50% 이상이 본인이 저축을 해서 연금을 개인적으로 들었다거나 아니면 국민연금에 의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국민연금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내가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20년, 30년 내고 있는데 과연 내 노후에 국민연금은 얼마나 나올지, 이런 거 생각을 아마 1년에 한 번씩 그 연금관리공단에서 우편물로 받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연금을 노후에 65세 이상 되면 얼마 정도 받는지, 아니면 5년 더 연기해서 70세부터 받으면 또 얼마나 받는지, 이런 거 우편물로 많이 받아보시죠. 저도 받아봤는데요. 내가 생각한 적정 생활비양은 거리가 너무나 멀더라고요. 그래서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 현황을 좀 알아봤어요.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인구가 2023년도에는 973만 명 정도 되는 인구가 있으신데, 나머지 50% 정도는 국민연금을 제대로 수급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때만 해도, 이 지금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만 해도 예전에 국민연금 우리 처음 시작할 때 국민연금에 대한 그런 인식도가 굉장히 낮아서 준비 안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절반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과연 얼마나 받는지 한번 볼까요? 65세 이상 되시는 노년층 되시는 분들이 50% 정도의 되시는 분들이 국민연금을 수급을 하세요. 그런데 이 수급자분들도 계층마다 금액이 다르잖아요. 얼마나 받는지 한번 볼까요? 25만 원 이상, 한 달에 25만 원 미만이네요. 이상도 아니고 미만. 25만 원 미만 받으시는 분들이 21%예요. 25만 원 미만이 국민연금으로 받아서 과연 노후가 준비되겠습니까? 25만 원 이상에서 50만 원 미만 사이는 43%. 50만 원 미만 받으시는 분들이 이거만 이렇게 합쳐서 봐도 65% 정도가 50만 원 미만을 수급하고 계세요. 국민연금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 아니면 최저 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5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까지 받으시는 분들이 24.7%,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받으시는 분들이 6.1%, 200만 원 이상 되시는 분들, 가장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4.9%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지는 굉장히 국민연금에 많이 하고 있는데, 실상 수급을 하거나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작은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 뭐 나라에서도 무한정 많이 지급할 수는 없으니까 낸 금액에 비례해서 수급해 줄 수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후 대비를 사전에 미리 조금이라도 해야 되지 않는가.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을 그래서 가상을 해봤어요. 예상치를 받아봤는데 평균이에요. 이거는 200부터 25만 원 이하까지 다 합쳐서 평균으로 냈더니요, 2023년도에는 103만 원,
103만 원 정도 받으시고요. 2024년, 2025년 어쨌든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연금은 조금씩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026년, 2027년도 해도 118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23년도와 2027년도에 오르는 갭 차이가 사실은 15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물가가 그걸로 다 해치가 될까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과연 연금의 역할을 얼마나 몇 프로나 해줄까? 나의 노후 대비를 국민연금에서 몇 프로나 책임져 줄까? 이런 걸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날씨 너무 좋아서 막 놀러 가고 싶고 지금 하늘 너무 예쁘잖아요. 이런 이쁘고 좋은 생각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의 노후도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놀러 가서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나의 노후는 과연 내가 얼마나 책임지고 있는가 이거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노후 대비를 한다 그러면 보통 뭐 어디를 찾아봐도 나의 노후 대비를 어떻게 하지? 라고 쳐봐도 확인을 해봐도 인터넷에 검색을 해봐도 노후 대비의 3층 보장이라는 노후 대비는 3층으로 보장을 해야 된다라는 검색어가 엄청 많이 나올 겁니다. 3층 보장이 과연 뭐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노후 대비하면 첫 번째 생각하는 게 국민연금이잖아요. 국민연금이 1층 보장이에요. 1층 보장. 1층 보장을 국민연금으로 놓고 봤을 때 그 위에는 뭐 퇴직연금도 있고 이런 국민연금도 있고 공무원연금도 있고 이런 연금이 2층 보장이 되는 거죠. 국민연금 플러스 퇴직연금 플러스 개인이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의 수급 금액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하고는 거리가 조금 동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개인연금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연금을 준비하는 게 꼭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이게 부모를 부양하는 역할, 부모를 누가 부양해야 될지 이런 설문조사를 해봐도 사실은 요즘은 자녀분들이 절대 내가 부모를 100% 부양해야 된다는 이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 50대, 60대 되시는 분들은 본인이 스스로 노후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국민연금만 의지할 수 없는 거고 뭐 노령연금만 의지할 수 없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2부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은퇴 후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채 10%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같은 세대는 내 부모도 챙기고 그리고 내 자식의 미래도 좀 챙겨야 하는 그야말로 좀 대한민국에서 좀 살기 좀 팍팍한 세대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시간이 지날수록 물가는 점점 상승하기 때문에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도 점점 증가하게 될 텐데 지금 좀 도표를 살펴보면 연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민연금, 그러니까 나라에서 주는 연금은 정말 최소한의 기초 생활만 보장을 해주고 여유 있는 생활을 위해서는 보다 나의 좀 개인적인 준비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연금을 현명하게 준비하는 방법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연금을 준비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연세가 있으셔도 아니면 아직 나이가 어려도 뭔가 본인들이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선은 부양 의무의 인식 차이에 대한 말씀을 제가 먼저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부모 부양 책임은 자식에게 있다라는 조사를 해봤는데 동의가 2007년도에는 당연히 부모 부양은 자식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거의 40%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부모 부양은 자식에게 있다라는 동의가
18.3%, 40%에서 이 절반 이하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자녀분들은 절대 부모 부양의 의무가 본인에게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대, 50대, 60대 되신 분들은 본인이 준비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부모 부양의 책임을 어디서 져야 될까요? 나라에서 져야 될까요? 나라에서도 한계가 있죠. 우리 뭐 노령연금 준다고 하고 뭐 이렇게 하긴 하지만 나이가 들면 조금 더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준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현재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평균적으로 100만 원밖에 안 된다. 이거는 현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거죠. 개인연금 가입률을 보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그래서 그런지 연금 가입률이 30대 이상 40부터 급격히 늘고 있죠. 어린 나이는 과연 노후라는 게 현실적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30대 이상 가정을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요. 벌써 나의 노후를 걱정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30대 이상부터는 연금을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30대는 25.3%, 40대 28%, 50대 22.9%. 30대, 40대, 50대에서 노후 대비에 대한 걱정을 가장 많이 하죠. 그래서 연금 준비를 가장 많이 하는 나이가 30대, 40대, 50대예요. 그럼 이분들이 과연 얼마나 어떤 소득계층에 있으신 분들이 연금을 가장 많이 가입을 하는지도 한번 볼까요? 연소득 2천에서 4천만 원 미만이신 분들은 26.3%. 그래도 최소한의 노후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3, 4, 50대이신 분들은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미만이신 분들은 노후 대비가 절실히 필요하니까 필연적으로 준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6천만 원, 8천만 원 사이도 60% 가장 많죠. 1억 미만이신 분들이 63.6%예요. 1억 원 초과 56.9%. 이게 제가 지금 이 표를 왜 보여드리냐면요. 자꾸 사회가 빈익빈 부익부로 나눠지고 있어요. 정말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노후 대비도 잘 하시고요.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노후 대비 그까이 거 난 몰라. 당장에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노후 준비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쉬운 방법을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조금 더 슬픈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연금은 이렇게 막 가입을 했죠. 그런데 유지율을 한번 볼까요? 얼마나 잘 유지하고 있는지. 1년 차는 93.4%. 굉장히 1년 동안 굉장히 막 의욕적으로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거의 100%의 유지율이 생깁니다. 하지만 3년 차, 5년 차, 7년 차, 10년 차. 결국에는 10년 차에는 절반밖에 유지할 수 없는 거죠. 절반밖에 유지가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50%는 무슨 일이 생겨서, 어려운 일이 생겨서 직장을 그만두게 돼서 이직을 하게 돼서 뭔가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나의 노후는 조금 먼 일이니까 가장 먼저 정리를 하게 되는 게 이런 연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자 보면 아까 그 연봉에 대해서 소득에 대해서 가입 비율이 나왔죠. 소득 대비 유지율도 어떨 것 같습니까? 소득 대비 유지율도 소득이 어려운 사람들이 유지율이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면 과연 뭐야? 돈 있는 사람들은 연금 잘 부어서 노후 대비도 잘하고 없는 사람들은 더 어렵고 힘들게 살라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릴 수는 없잖아요. 방법을 좀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계단식 연금 설계라고 제가 명명을 해봤는데요. 계단식. 처음부터 큰 금액을 준비해 드릴 수는 없죠.
처음부터 큰 금액을 준비해서 유지 못하고 또 해지하고 이렇게 되면 계속 무한 반복이에요. 노후 대비는 안 됩니다. 하지만 10년 납짜리 연금을 30세부터 준비를 하는데 큰 금액 말고 10만 원, 20만 원부터 작은 금액으로 준비를 해가는 거죠. 10만 원, 20만 원부터 준비를 해서 10년 동안 돈을 내고 월급이 물가 상승에 의해서 올라갈 거 당연한 거죠. 그러면 5년 지나서 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또 준비를 하는 거죠. 또 5년이 지나서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추가로 준비를 하고 그러면 처음에는 준비하는 게 10에서 20이지만 그 다음에 준비하는 건 10에서 20 플러스 10에서 20 하면 40까지 되겠죠. 또 한 번 시작하는 거죠. 5년이 지나면 이때 이게 끝나니까 먼저 준비했던 금액이 끝나니까 그 다음에 10년부터 또 시작을 하는 겁니다. 10년 납으로. 이렇게 해서 차츰차츰 한 구자씩 한 구자씩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나중에 100만 원 이상의 연금 준비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어릴수록 지금 당장 준비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연세가 좀 있어도 50대가 돼도 60대가 돼도 너무 나의 노후가 정말 최소 생활비라도 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거를 준비할 수 있는 계단식으로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차근차근 준비를 해가시는 게 어떨까 하는 방법이 오늘의 팁이고요. 마지막으로 노후에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공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노후에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노후 대신 65세 이상 노령 인구 분들한테 설문조사한 결과 건강 문제가 가장 크긴 해요, 사실은. 건강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 그런데 건강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의 포인트는 뭘까요? 네, 돈입니다. 모든 걸 다 돈이 해결해 줄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노후에 어디 가서 일하기도 힘들고 몸도 아파서 경제적 활동도 못 하는데 정말 필요한 게 노후에 준비 받을 수 있는 따박따박 다만 얼마라도 정확하게 매달 나올 수 있는 연금이 최상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를 드릴 건데요. 정말 지금 당장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나이가 30대든 40대든 50대든 60대든 지금 당장이라도 최소 금액으로라도 한 단계씩 준비를 해 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부모 부양 의무의 인식 차이를 좀 살펴보니까요. 정말 15년 사이에 큰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노후 준비를 자녀에게 기대지 않고 좀 해야 되는 시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많은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당연히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금액으로 시작하지만 5년마다 중간에 새로 가입하고 또 10년이 만기되면 또 다음을 준비하는 이런 계단식 연금 설계를 추천드린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1부 도움 말씀 주신 김경화 전문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챙겨야 하는 필수 보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2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들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계속해서 2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함께 해주시는 김경화 전문가와 이번에는 안수연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수연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죠? 오늘은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살면서 한 번쯤은 꼭 발생한 일에 대해서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부에서는 안수연 전문가님과 함께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이 보험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필수 보장 공개해 주시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하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다행히 아직 안 겪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만 해도 어렸을 때 좀 크고 작은 사고로 몇 번의 수술과 입원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삶이란 건 정말 예측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언제 어디서 우리가 다치거나 질병으로 수술을 받게 될지 모르는 만큼 이 부분도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일단 우리가 수술비 보험 얘기하기에 앞서서 보험 가입을 좀 왜 해야 하는지 이 필요성부터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험 가입 왜 해야 될까요? 네, 보험 가입이 보험, 인슐런스죠. 만약에 나한테 이런 일이 발생하면 큰 위험에 대비하는 게 바로 보험인데요. 여러 목적이 있습니다. 큰 의료 비용이 든다. 의료비에 대비해서 보험 가입하고요. 만약 갑자기 내가 사라진다면 나의 가족은 누가 돌봐주지? 이런 생활비 목적도 있을 수 있고요. 내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미리 돈을 모아둬야지 이런 목적도 있을 수가 있고요. 내가 퇴직한 이후에는 어떻게 생활하지? 이런 노후 자금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갑자기 내가 회사를 그만두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 당장의 생활비는 어떡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으로 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보험은요, 갑자기 닥쳐오는 나의 위험에 대해서 가장 적은 돈으로 그런 위험을 대비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잖아요. 네. 보험사에서 어떤 항목이 보험금이 제일 많이 지출될 거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일단은 지금 보험 가입 목적을 살펴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가장 보험사에서 많이 지급 나가는 비용,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아무래도 실손 이런 거 아닐까요? 이게 다치거나 병원에 가게 되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지급을 해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은데요. 앵커님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거의 전문가님 수준이십니다. 정답이십니다. 네. 왜냐하면 보험사 그 많은 부분 중에서 한 40%가 실손 부분이 차지하는데요. 통원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이 이제 자막에 나갈 건데요. 보험사 지급 항목 중에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사망이 제일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험사에서는요, 한 40%가 통원비, 내가 약을 타거나 아니면 검사하는 비용, 청구하는 부분이 가장 큰 비용으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항목이 그렇고요. 그 다음은 수술비, 입원비 이런 순서입니다. 그러면 금액이 실손 부분이 가장 많이 클까요? 그것은 또 아닙니다. 항목은 제일 많이 차지하지만 실제적으로 비용이 지급되는 거는 진단비라든지 이런 정액 부분이고요. 실손 부분은 가장 적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누리려면 항목은 실손보험은 누구나 대부분이 가입하고 있는 국민보험이죠. 그러면 내가 주머니를 좀 지출을 줄이려면 이 그림을 보시더라도 어떤 거를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앵커님? 살펴보니까 네. 지금 지급 건수 자체는 실손이 가장 많은데 그렇죠. 의외로 보험금의 규모는 정액이 많은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우리가 좀 정액보험을 준비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2위가 수술비였고 3위가 입원비입니다. 그러면 수술비와 입원비의 차이, 우리가 입원할 때 수술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진단금 같은 경우는 한 번을 받지만 큰 진단, 암이라든지 뇌나 심장 같이 특정 질병이 개수가 이제 종류가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수술 같은 경우는요, 종류가 좀 다양하죠. 보험사마다 종류가 다르긴 하는데 100대가 넘는 회사도 있고요. 몇십 대 수술비, 100대 수술비. 최근 거의 나중에는 200대까지 나올 것 같은데요. 진단금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암뇌심, 골절 항목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진단 같은 경우는 보통 일회성이 많죠. 골절 이외에는 대부분이 질병 같은 경우는 일회성이고 상해 같은 경우는 회당, 그러니까 한 사고당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수술비는 어떤가요? 예전 같은 경우는 한 번 최초 1회, 큰 수술 같은 경우는 최초 1회, 그리고 최근의 경우는 연간 1회 아니면 회당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면 정답은요,
진단금은 한 번 주니까 아무래도 회당 아니면 연간 받는 수술비가 정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정액 보장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 정액 보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발생한 비용과 좀 무관하게 일정한 금액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을 좀 갖추고 있고, 그리고 이 정액보험 내에서 또 진단금 같은 경우는 일회성이 좀 그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수술비 보험을 좀 메리트 있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수술비 보험 대체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는지도 좀 궁금해집니다. 뭐 사실 뭐 당연히 보험은 이제 나이 든 분들이 좀 많이 가입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다들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요즘은 뭐 젊은 사람들도 뭐 고지혈증이다 뭐다 아무튼 이런 좀 질병에 많이 빨리 걸리곤 하잖아요. 언제 가입을 해야 될까요? 보통 50대 분들은 대부분이 약을 드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수치상으로는 한 30% 이상이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 이런 혈관 질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인 게요, 이런 척추 질환도 40대부터 일단 최초 진단을 받고 있는데, 고혈압의 경우는 55.6세에 최초 진단을 받는다는 결과가, 통계청의 결과가 있는데요. 주위 분들 보시면 사실 요즘은 식생활 때문일까요? 30대에도 혈압약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30대부터 100세 시대를 기준으로 한 70년을 고혈압약을 계속 먹는다면, 약을 계속 드시면 혈관이 아무래도 약해지겠죠. 그러면 결국엔 고지혈이나 당뇨로 그렇게 단계가 넓어질 겁니다. 그러면 고혈압 진단비, 요즘 진단비도 있죠. 고지혈 진단비, 당뇨 진단, 이런 진단비보다는 그로 인한 수술비로 준비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주제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수술비잖아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수술비를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앵커님께서는 부모님이 수술비 많이 준비해 주셨죠? 제가 지금 정확하게 가입한 걸 일일이 제가 지금 확인은 좀 어려운데,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아직 수술비 보험은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보통 앵커님 같은 경우는 20대이기 때문에, 20대 맞죠? 20대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제 큰 수술에 대해서만 준비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준비할 수 있는 준비는 정말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나 늙죠. 늙으면 나이에 따라서 정말 노화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눈이 안 보이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아이 눈은 저 멀리 있는 것도 다 보지만, 나이가 들에 따라서 가까운 것도 안 보이는 노안이 시작이 되죠. 그런 노화에 따른 수술비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누구나 10대부터 70대까지 전 연령층에 나오는 수술비 준비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림에 나오듯이 한국인이 제일 많이 하는 수술은 백내장 수술입니다. 2위를 보시면은요, 의외로 척추 수술이에요. 그리고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우리 학생들이 많아서 그런지 3위는 치액 수술입니다. 그러면 1, 2, 3위에 대한 대비는 물론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빈도 질환이라고 해서 보험사에서 조금만 주는 수술비가 있습니다. 10대에도 그렇고 70대에 보면 이렇게 표시가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척추 수술인데요. 이 척추 수술 같은 경우는 10대부터 70대까지 정말 만성으로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정말 꼭 필요한 수술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1위를 보시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뇌 수술도 있고요. 특히 백내장 수술도 있고요. 이런 다빈도 질환의 수술에 있어서는 모두 꼼꼼히 준비를 하셔야지 한 번쯤은 발생하는 수술에 대해서 든든한 보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우리가 살면서 생각보다 수술 받을 일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일단은 5, 60대,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은 7대 만성 질환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평생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질병이 좀 흔하게 노출이 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뭐 백내장 수술은 당연히 이제 노화에서 따르는 수술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2위, 3위를 차지하는 뭐 척추 수술이나 치액 수술 같은 경우는 사실 나이를 불문하고도 많이 받는 수술인 만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대비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또 우리 수술하면 좀 중대한 질병이나 이런 것들은 또 내가 사는 지역 이외로 나가서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대비를 잘 해야 될까요? 일단 내가 갑자기 아프다 하면 다쳐서 아픈 것 같은 경우는 일단 동네 병원, 가까운 동네 병원 가겠죠. 하지만 아파서 수술을 하게 된다 하면은 1차 병원 갔다가 소견을 받아서 큰 병원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상급 대학병원을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요. 대부분의 연령이 50대 이상이더라고요. 그만큼 연령이 많을수록 상급 병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중대 질환의 경우는 명의를 찾아서 심장 같은 경우는 어떤 병원의 의사가 그쪽을 잘한다더라. 뇌 같은 경우도 부위에 따라 수술 방법에 따라 막히는 수술이나 터지는 수술이나 응급 상태나 아니면 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이 의사가 유명하다더라. 암에 있어서는 부위에 따라서 명의가 또 따로 있죠. 이런 의사를 찾아서 우리가 다 수도권에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의료 환경이라는 게 인구 밀집 지역에 있다 보니까 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명의를 찾아서 서울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권에 올 수밖에 없죠. 이런 경우는 진료비 이외에 환자와 보호자의 이런 부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의료비의 공백을 메꾸는 게 바로 이런 수술비입니다. 이런 수술비 같은 경우는 정말 진단금하고 다르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의료비에 대해서 보장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스텐트 삽입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 내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이 한번 막혔어요. 그럼 스텐트 삽입을 하죠.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또 막혔어요. 그러면 또 하게 되겠죠. 하지만 그때마다 내가 또 막힐 걸 대비해서 내 통장에 1,000만 원, 2,000만 원 모아둘 수는 없잖아요. 또 다른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술비는 미리만 준비하신다면 또 일찍만 준비하신다면 젊은 나이에 안 아플 때 훨씬 더 큰 보장을 갖고 가는 게 바로 수술비이기 때문에 내가 나이 듦에 대한 보장 그리고 다빈도 늙음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척추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장기에 대한 무록이라든지 아니면 어깨 회전근 손상이라든지 이런 다빈도 질환 있잖아요. 이런 질환에 대해서 그리고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중대 질환에 대해서 수술비를 미리만 준비하신다면 정말 적은 돈으로 정말 내 가족한테 든든한 보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연령이 높을수록 당연히 중대 질환에 걸릴 확률도 높아지고 심장이나 뇌 등 이런 중대 질환에 대한 수술은 또 내가 가까운 곳에 있는 병원도 좋지만 이왕이면 또 잘하는 의사, 명의를 찾아서 그렇게 좀 교외에서 수술을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타 부대 비용도 상당히 좀 부담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수술비 보험을 조금 더 확실하게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좀 플랜도 궁금해지는데요. 수술비 보험 플랜 좀 어떻게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플랜은요. 일단 그 전에 앞서서 50대와 70대 어떠한 몸의 변화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막에 이제 나갈 건데요. 50대 분들은 백내장, 수술비, 입원 이런 경우로 유방암 이런 거로 많이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하는데요. 70대를 봤습니다. 순위가 좀 바뀌었네요. 뇌나 위암, 결장암. 일단 암하고 뇌가 순위로 껑충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50대에는 생활질환에 대한 수술이나 입원이 잦았다면 70대, 80대에는 내 몸과 움직임에 대한 특히 관절 같은 경우 내가 관절이 안 좋으면 움직임에 제한이 있겠죠. 그리고 뇌나 암 같은 경우는 발생을 하면 행동 제한이나 정말 직접적으로 생명의 지장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50대와 70대의 차이는 생활질환에서 중대질환으로 옮겨간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장면에서 플랜 내용 본격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70대를 예를 들었습니다. 70대를 예시한 이유는요. 70대, 내가 70대인데 과연 내가 수술비를 준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70대를 예시했습니다. 남성분 4만 원대고요. 여성분 3만 원대입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냐고요?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니는 병원이 상급 병원이에요. 그래서 간 김에 건강검진까지 해서 대장 용종이 발견돼서 수술을 할 경우에 얼마일까요? 130만 원입니다. 왜냐? 대장 용종 같은 경우는 종수술의 2종에 해당되기 때문에 30만 원이고요. 그리고 수술비 30만 원, 상급병원 70만 원 해서 건강검진에 혹시나 내 장기에 용종이 발견됐다면 130만 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130만 원 보험금을 수령하는데 내가 낸 돈은 남성분은 4만 원대, 여성분은 3만 원대입니다. 그럼 나는 지금 연령이 60대, 50대다. 그럼 보험료 훨씬 더 저렴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건강검진 안 하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지금 12월 얼마 안 남았죠? 그러면 내가 지금 몸은 건강하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지금 한번 준비하신다면 정말 든든한 보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네, 저도 아직 건강검진 오래 안 했는데 빨리 이 수술비 보험 알아보고 좀 건강검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좀 나이가 드신 분들도 내가 이런 새로 보험을 가입하는 게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실까 봐 70세를 기준으로 지금 가져와 주셨는데 플랜을 남자 같은 경우는 4만 원대, 여자는 3만 원대로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으로 준비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앞서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후 준비가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탄탄히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수술비까지 나간다면 가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한 달에 4만 원, 3만 원으로 준비하면서 앞으로 행복한 미래를 보장해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부 도움 말씀 주신 안수현 전문가님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평소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셨던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알쏭달쏭 보험 Q&A, 평소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셨던 부분을 전문가님과 함께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들어온 질문 확인해 보시죠. 네, 간병인 사용 시 간병비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간병인을 보내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이분은 간병보험 중에서 간병비 보험 그리고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좀 차이점을 알고 싶으신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김경화 전문가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간병인 보험과 간병비 보험이 사실은 달라요. 특약 자체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입한 보험이 간병인을 부르는 건지 간병비를 받는 건지 요거를 좀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우선 간병인을 부른다는 거는 가입을 하면 간병비가 얼마가 나가든지 간에 간병인을 보험회사에서 대신 불러드리는 거고요. 간병비 보험은 정액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정액으로. 내가 가입한 금액이 하루에 간병비 일당이 15만 원인지 아니면 20만 원짜리인지 요거를 명확히 아셔가지고 내가 간병인을 내가 임의로 간병인을 소개해서 불렀습니다. 그러면 간병비 보험을 받으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내가 가입한 보험이 15만 원짜리인지 20만 원짜리인지 정액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조금 알려드리자면 간병인 보험은 어차피 사람이 나와서 간병을 해주는 거라 특별히 뭐 물가 상승률에 의해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되잖아요. 보증을 또 보험회사에서 해주니까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간병비 보험 같은 경우는 간병비를 하루 평균, 하루에 내가 간병인을 3일 불렀어요. 근데 3일 동안 쓴 비용을 사실은 간병인을 쓰시면 시간대별로 결제를 하거든요. 이분을 썼는데 내가 3일 동안 쓴 비용이 한 30만 원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30만 원 나누기 3일로 나눠서 7만 원 이상이 되니까 이분들은 100% 내가 간병비 가입 금액의 100%를 받으실 수 있고요. 하루 일당이 3일을 쓰긴 했는데 총 쓴 시간이 20시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비용을 20만 원만 지급했어. 그런데 20만 원 지급했는데 나누기 3을 하니까 7만 원이 안 되잖아요. 7만 원 미처 안 돼요. 69만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7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15만 원을 다 못 받고요. 50%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간병인
간병인보험은 그냥 간병인을 부르시면 되고, 간병비보험은 내가 쓴 날짜 곱하기 지급한 금액을 나눠봐서 하루에 사용한 금액이 75,000원 이상이 되도록 쓰시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인을 쓰시던 비를 받으시던 요거는 본인이 가입한 증권 열어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간병비를 받으시는 거는 하루 일당을 나눠봐서 얼마인지 이거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간병비보험과 간병인보험, 이름은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사람을 불러주는 것은 간병인이고요. 내가 좀 임의로 사람을 사용하고 지급을 받는 것, 간병비보험이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내용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실손보험 가입 중입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따로 보험을 준비해야 할까요? 자, 이번에는요, 퇴직을 앞두고 추가로 보험을 좀 가입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안수현 전문가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계시면 반반일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일 안 해도 된다, 좋으실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일 안 하면 누가 날 먹여 살리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반반일 것 같은데요. 일단 실손보험 가입 중이시라면 이제 퇴직을 앞두고 계신다면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죠. 실손보험은 일단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계속 오르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갖고 있는 그 보험이 예전에 가입한 사람들은 이제 내부담금이 적기 때문에 버틸 만큼 버티다가 나중에 이제 못 버티고 전환을 하죠. 그런데 지금의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보상을 많이 받으면 많이 오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당장 지금 내가 납입하는 보험료가 한 3만 원이에요. 그러면 퇴직 이후에 그 보험료가 5만 원이 될지 10만 원이 될지, 일단 연령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르지 않는 보험, 예를 들어서 만약 갱신을 그러니까 한다 하더라도 10년 갱신 말고요. 요즘은 20년, 30년 갱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가 변하지 않는 이런 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고요.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그러니까 몇 가지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다 보장이 되죠. 하지만 좀 안 좋은 거는 일단은 내부담금이 있다는 거, 그리고 안 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일단은 내 돈이 먼저 든다는 거, 이런 조건이 있죠. 하지만 그 이외의 보장, 진단금이라든지 수술비라든지 아니면 보험이라는 건 너무 항목이 많습니다. 시청자님께서 어떤 보험을 갖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보험의 종류별로 조금씩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연령별로 이제 아픈 거는 나이가 들면서 아픈 거는 당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령별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을 좀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내 몸에 맞게 보험을 준비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실손 이외에는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장을 준비하셔라. 수술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연금. 왜냐하면 연금부터 준비하시고 보장이 아무것도 없으시면 그 돈으로 의료비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많이 고민해 보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손은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금액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좀 금액이 오르지 않는, 그리고 반복이 보장되는 뭐 수술비라든가 연금보험 준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가져봤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경화, 안수현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보험 얘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시간이 흘러 보험의 정석 맞출 시간이 됐는데요.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와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